안녕하세요. 저는 72살 김옥순입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에서 홀로 살고 있어요. 남편은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평생을 은행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꼼꼼한 성격 탓에 저축을 참 잘했어요. 덕분에 저는 큰 걱정 없이 지내왔죠.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성철이가 어렸을 때가 생각납니다. 우리 성철이는 외동아들이에요. 지금은 45살이 됐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그 어린아이 같기만 해요. 어머니, 저 장가가도 될까요? 10년 전 성철이가 은주를 처음 데려왔을 때가 떠오르네요. 은주는 참 야무진 아이 같았어요. 꾸밈없이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들었죠. 첫 만남에서 은주는 제게 꾸벅 인사를 하더니 어머니, 제가 성철 오빠 잘 챙기면서 살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그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결혼식도 소박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미소가 예식장을 가득 채웠죠. 그때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성철이가 좋은 짝을 만났다고요. 세월이 흘러 어느덧 결혼한 지 만년이 됐어요. 성철이는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은주는 피부관리실에서 일하며 둘이 알뜰살뜰 살림을 꾸려갔죠.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사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날 성철이와 은주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고민이 있어서요. 성철이가 머뭇거리며 말을 꺼냈어요. 은주는 옆에서 조용히 손수건만 만지작거렸고요.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고 월급은 늘지도 않고 성철이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어요. 회사에서 고생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저희가 식당을 해보면 어떨까 해요. 요즘 한식당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은주도 친정어머니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순간 저는 걱정이 됐어요. 장사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철이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받은 자리도 있는데 다만 돈이... 그래요. 결국 돈 얘기였네요. 가게를 차리려면 적어도 5천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은행에서는 대출이 어렵다고 했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남편이 남겨준 돈과 제가 모아둔 적금이 꽤 되긴 했지만 그건 제 노후를 위한 거였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성철이의 지친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착하게 자란 우리 아들이에요. 공부 때문에 야단친 적도 없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없었죠. 그런 아들이 이제 자기 일을 해보겠다는데 어미 된 마음으로 어찌 외면할 수 있겠어요. 성철아, 은주야, 어머니가 도와줄게.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죠. 은주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자식을 위해 써야 할 돈이라면 그게 바로 진정한 노후 준비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선의가 어떤 길로 이어질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뒤틀려갈지. 그저 봄비 내리는 창밖을 보며 성철이의 가게 앞에 서 있을 제 모습을 상상하기만 했죠. 처음 한 달은 꽤 희망적이었어요. 성철이와 은주는 가게를 예쁘게 꾸미고 간판도 멋지게 달았죠. 강남골 맛집이라고 쓴 간판이 햇빛에 반짝이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개업 첫날 저는 일찍 가서 청소도 돕고 손님 맞이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기대와 달리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성철이는 전단지도 돌리고 은주는 인터넷에 광고도 올렸지만 소용없었죠. 가끔 손님이 와도 음식이 싱겁다, 짜다 하면서 다시 오지 않았어요. 2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밤 성철이가 술에 취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러다가 저희 다 망할 것 같아요.
성철이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은주는 집에서 혼자 울고 있다고 하더군요. 월세도 밀리고 재료비를 낼 돈도 없다고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이번엔 꼭 잘 될 것 같아요. 성철이의 말에 따르면 3천만 원만 더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음식 메뉴도 바꾸고 주방장도 새로 구하고 인테리어도 다시 하면 장사가 잘 될 거라고 했죠. 성철아, 어머니가 가진 현금은 다 줬는데 제 말에 성철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은주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혹시 아파트 담보대출은 안 될까요? 저희가 이자는 꼭 내드릴게요. 장사만 좀 자리 잡으면.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 집은 제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인데, 하지만 그날 밤 성철이의 모습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결국 다음날 은행에 가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도 장사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빚만 늘어갔죠. 어머니,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알 1,000만 원만 더 있으면. 어머님, 제발. 이러다가 가게 문 닫으면 저희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저는 또 알 1,000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이제 제 아파트에는 5천만 원의 대출이 있었죠. 매달 이자를 갚아야 했어요. 성철이 부부는 처음엔 약속대로 이자를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석 달이 지나자 끊기기 시작했죠. 어머니, 이번 달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 달에는 꼭.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 재료비 결제할 돈도 없어서 전화를 할 때마다 변명뿐이었어요. 저는 적금을 해약하고 보험도 해약하면서 이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진 돈은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죠. 밤마다 불안했어요.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내가 잘못한 걸까? 처음부터 도와주지 말았어야 했나?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될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어느 날 우연히 성철이의 가게 앞을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님이 꽤 많아 보였어요. 일부러 멀리서 지켜보았죠. 밤이 되자 더 많은 손님이 들어갔어요. 술을 마시는 손님도 보였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아, 장사가 좀 나아지나 보네. 그날 저는 기뻤어요. 이제 성철이가 연락을 할 거라고, 이자라도 보내주겠다고 할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런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철이와 은주는 제 전화도 잘 받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어요. 이자를 내지 못한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고, 결국 은행에서는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죠.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날 밤 전화를 걸었어요. 여러 번 신호음이 가고 나서야 은주가 전화를 받았죠. 어머님, 죄송해요. 지금은 좀. 전화는 그렇게 끊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제 집은 경매로 넘어갔어요.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보증금 1,000만 원짜리 단칸방뿐이에요. 서울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곳이 제 마지막 거처가 되었죠. 이사 날 비가 추적추적 내렸어요. 평생 모아온 살림살이 대부분을 버려야 했죠. 이 작은 방에는 들어갈 자리가 없으니까요. 30년 전 결혼할 때 남편이 사준 장롱을 버릴 때는 눈물이 났어요. 그 안에는 성철이의 돌 사진도, 남편과 찍은 사진도 있었는데, 이삿짐을 옮기는 동안 성철이는 오지 알았어요. 문자라도 보냈으면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성철이는 그 동네를 떠났더라고요. 가게도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하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천장을 보며 눈을 떴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이웃들의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어요. 다들 수군거리는 것 같았거든요. 저 할머니 아들한테 사기 당했대.
하는 말들이. 통장에 남은 돈은 얼마 없었어요. 보증금 빼고 나면 한 달 생활비도 안 되는 금액.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시작한 게 폐지 줍는 일이었어요. 처음엔 너무 창피했어요. 카트를 끌고 나서는 게 온몸이 떨릴 정도로 부끄러웠죠. 하지만 살아야 했어요. 아직 제 인생이 끝난 게 아니니까요.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눈을 떠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지만 이 시간에 나가야 좋은 폐지를 주울 수 있어요. 다른 할머니들보다 먼저 나가야 하죠. 겨울이 제일 힘들어요. 손이 얼어서 폐지를 묶기도 힘들고 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져요. 장갑을 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쉴 순 없죠. 하루라도 쉬면 그날 끼니를 걱정해야 하니까요. 할머니, 여기 따뜻한 커피 드세요. 편의점 직원이 가끔 이렇게 말을 걸어와요. 그럴 때면 코끝이 찡해져요. 세상이 모두 차갑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죠. 어느 날은 폐지를 고르다가 성철이의 가게에서 나온 전단지를 발견했어요. 새로 이사 간 곳에서도 장사가 잘 된다고 하더군요. 전단지 구석에는 대표 박성철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전단지를 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모아준 돈으로, 제 집을 담보로 한 돈으로 장사가 잘 되는데 왜 이자 한 푼 갚지 않는 걸까요? 추운 거리에서 폐지를 줍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자식이라고 너무 믿은 게 잘못일까? 아니면 돈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아이고, 옥순 씨. 오늘도 이르네. 같이 폐지 줍는 한지원 할머니를 만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져요. 한지원 할머니는 저보다 더 오래 이 일을 하셨대요. 딸에게 사기당해서 집도 잃고 저처럼 폐지를 줍게 되었다고 해요. 울지 마라. 눈물은 배고픔도 못 채우는데 뭐하러 흘려. 그것도 배운다고 생각해. 세상 물정 배우는 거야. 한지원 할머니의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좀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철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 제 삶을 살아야죠. 오늘도 새벽 바람이 차가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덜 시려요. 어쩌면 이게 제 운명이었나 봐요. 이렇게라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거죠. 카트에 실린 폐지들이 달가닥거리며 울려요. 그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리다가도 때론 작은 위로가 되기도 해요. 적어도 저는 아직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텔레비전 광고를 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강남 꿀, 이제 잠실에서도 만나보세요. 하는 광고였죠. 화면 속 식당은 제가 알던 그 조그만 가게가 아니었어요. 번화가의 큰 건물에 자리 잡은 화려한 간판을 단 식당이었죠. 한동안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았어요. 광고 속에서 은주는 예쁜 한복을 입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성철이는 당당한 표정으로 주방을 지휘하고 있더군요. 가슴 한 켠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마침 옆집 아이가 울어서 더 잠을 이루지 못했죠. 새벽녘에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는 성철이가 어릴 적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어머니, 제가 꼭 성공할 거예요. 그때는 효도할게요. 그 말을 했던 성철이가 이제는 방송에도 나오는 성공한 사장님이 되었네요. 제가 그토록 바라던 모습이에요. 하지만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잠실의 새 가게를 찾아갔어요.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죠.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월간 식당 선정 최고의 한식당 현판까지. 사장님, 이번에 방송 출연하신다면서요? 네, 다음 주에 찍는데요. 요새 강남꿀이 핫하다잖아요. 종업원들이 나누는 이야기가 귀에 들렸어요. 제 아들이 제가 모아준 돈으로 시작한 그 식당이 이제는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었네요. 그날 저녁 폐지를 고르다가 우연히
성철이의 식당 음식물 쓰레기통을 발견했어요. 번듯한 식당의 뒷골목에서 폐지를 줍는 어미의 모습이 어떨지 생각하니 눈물이 나더군요. 저기, 혹시 어머니 맞으세요? 젊은 종업원 하나가 저를 알아보았어요. 예전에 제가 가게 청소를 도와줄 때 본 적 있는 아이였죠. 아, 맞아요. 하지만 성철이한테는 말하지 말아요. 종업원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빨리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죠. 더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문득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부터 제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변했을까요? 손등의 주름은 또 언제 이렇게 깊어졌을까요? 한지원 할머니 말씀처럼 이제는 정말 단단해져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성철이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럽지만 그 성공이 제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잊지 말아야겠죠.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강남꿀의 성공 신화를 다루는 프로그램이 나와요. 사업가로 성공한 청년의 이야기.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늙은 어미의 이야기는 아무도 모르겠죠. 할머니,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비가 올 것 같아요. 편의점 직원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해주네요. 하늘을 보니 정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어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어요. 이제는 제 몸도 마음도 소중히 여겨야 할 때니까요. 최민영 복지사가 저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그날 아침 폐지를 줍다가 쓰러진 저를 병원으로 데려다 준 분이었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인데도 딸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매일같이 이렇게 고생하시다가는 몸이 버티지 못해요.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도움받으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처음엔 마다했어요. 아직은 제 힘으로 살 수 있다고,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 없다고 고집을 부렸죠. 하지만 최 복지사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저를 찾아왔어요. 어르신, 함께하면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복지관 실버마을 공동체 활동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저와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죠. 옥순 씨, 이거 봐요. 우리가 만든 반찬으로 장터를 연대요. 한지원 할머니가 복지관 게시판에 안내문을 가리켰어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이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파는 장터를 연다고 하더군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설렜어요.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장터 첫날 제가 담근 김치를 맛본 아이가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죠. 누군가에게 제가 만든 음식이 기쁨이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어머님, 어느 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어요. 은주였어요. 얼굴이 많이 해쓱해 보였죠. 어머님, 저희가 너무했어요. 성철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동안 연락도 못 드리고 은주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어요. 은주야, 이제 와서 뭘 어쩌자고. 그래도 너희가 잘 되는 것 같아 다행이다. 난 그걸로 됐어. 어머님, 저희가 그동안 빚진 돈 다 갚을게요. 이자까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돈은 이제 필요 없다. 대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구나. 너희가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기뻤어. 정말로 기뻤단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서운했지. 내 돈으로 시작한 일인데 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는지. 은주는 말없이 흐느꼈어요. 이제는 그런 게 다 지나간 일이야. 난 지금 이대로도 좋아.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고 내 살 길도 찾았으니까.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 열심히 복지관 활동에 참여했어요. 반찬 장터는 입소문이 나서 이제는 단골 손님도 생겼죠.
우리 어르신들이 만든 반찬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옆 동네 젊은이들도 자원봉사를 오기 시작했어요. 함께 김장도 하고 새로운 메뉴도 개발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제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요. 대신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오늘은 어떤 이웃을 만나게 될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기대가 되니까요. 가끔 성철이의 식당 광고가 나올 때면 여전히 마음이 아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그 아픔을 이겨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할머니,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가는 길에 마주치는 아람이의 인사가 하루의 시작을 밝게 만들어줘요. 이제 저는 알아요.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한 이웃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시러 왔어요. 아침부터 성철이가 찾아왔어요. 오늘은 복지관에서 여는 실버마을 나눔장터 첫날이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준비한 큰 행사예요. 괜찮아. 난 혼자 갈 수 있어. 제 말에 성철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곤 하지만 아직도 어색하기만 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장터에 저희 식당 홍보 부스도 내고 어머니 반찬이랑 같이 판매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 마음이 찡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를 외면하던 아들인데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네요. 알았어. 그럼 같이 가자. 장터에 도착하니 벌써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복지관 앞마당에는 각종 반찬과 수공 예품을 파는 부스가 가득했죠. 우리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물건들이에요. 옥순 씨, 빨리 와요.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한지원 할머니가 부스 앞에서 손짓을 하셨어요. 제 옆에 있던 성철이를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어졌다가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죠. 아들이랑 오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지원 할머니는 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요. 성철이도 어색한 듯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요. 당신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아요. 이제 우리 실버마을 공동체의 기둥이에요. 한지원 할머니의 말씀에 성철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때 최민영 복지사가 다가왔죠. 어머님, 이제 시작할까요? 오늘은 특별히 어르신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복지관에서 마련한 작은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를 잡았죠.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순입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폐지를 주어야만 살 수 있는 처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어요. 우리 실버마을 공동체가 있어서 청중석에 앉아있는 성철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세상은 참 이상해요. 제가 가진 걸 모두 잃었을 때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거든요. 이웃의 정, 새로운 꿈, 그리고 제 자신의 가치. 말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객석에서 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성철이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다. 대신 앞으로는 내 아내랑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찾아와 주면 되겠다. 장터는 성황리에 끝났어요. 우리가 만든 반찬은 모두 팔렸고 수익금의 일부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쓰기로 했죠. 성철이의 부스에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 식당에서 어머니 반찬을 팔면 어떨까요? 은주가 조심스레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너희 일이고 이건 우리 실버 마을의 일이야.
서로 다른 길을 가졌구나. 이제 저는 알아요. 제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는 걸. 매일 아침 복지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이토록 가벼울 줄이야. 돈을 잃고 집을 잃었지만 그 대신 진정한 이웃을 얻었어요.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법을 배웠고 제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할머니, 내일도 와주실 거죠? 아람이가 해맑게 웃으며 물어봐요. 그럼 할머니가 안 오면 누가 맛있는 김치를 담가주겠니? 이제는 행복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돈이나 큰 집이 아닌 서로를 보듬어주는 따뜻한 마음이 진정한 부자를 만든다는 것도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인생은 참 신기해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을 때 오히려 더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요.